만 흘리기 때문에 그냥 쉽게 편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시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일본. 요시다 씨는 40년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기침과 재채기가 심해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 지참물이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마스크 착용이 힘들어집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하면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벗어야 하는데 벗으면은 또 재채기가 멈추지 않고 나와서 그런 게 많이 불편합니다. 요시다 씨는 오늘 코가 아닌 귀부터 검사를 받는다. 알레르기 비염에 이어 천식 그리고 귀에도 이상이 생겼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호산구가 귀에까지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ここに小さい穴がポッと開いてるんですけど、ここからこの間バーッと痔瘻が出てきたんですね。せっかく 중이염 때문에 귀에 물과 고름이 차서 수술까지 받았다. 수술 받은 지 1년, 또다시 귀에 문제가 생겼다. 코 안의 염증도 전처럼 다시 심해졌다. 코에 문제가 생기면 왜 목과 귀까지 나빠지는 걸까? 알레르기 비염 후에 천식이 생기고 천식이 있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백혈구 중에서도 알레르기에 많이 관계하는 호상구가 증가하게 돼서 다른 증세도 함께 일어납니다. 지난해 10월 니폰 의대 연구팀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결막염과 천식, 중이염이 잘 생기며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면 동반 장애 역시 좋아진다고 발표했다. 코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귀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코와 귀는 전부 이어진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코 속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깜한 것이 마치 동굴 속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앞을 가로막은 이것은 바로 코털입니다. 이 섬모들이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 안쪽에는 비갑계라고 불리는 콧살이 있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온 공기는 여기에 부딪혀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습기와 온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이곳에 염증이 생겨서 점막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강이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점막에서는 콧물이 흘러나와서 코 안이 흥건하게 젖게 됩니다. 호흡의 1차 관문인 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소방관인 김건우 씨는 출근할 때마다 꼭 휴지를 챙긴다. 비염 때문에 콧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콧물이 자주 나와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뜨거운 거 먹을 때하고 찬 공기 마실 때하고 이제 코가 많이 막히고.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늘 목이 건조하고 아프다는 건우 씨. 몇 년째 병원을 다녔지만 그때뿐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증상은 심해졌다.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줘야 그나마 견딜 수 있다.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위해선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비염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다. 화재에 진압할 때는 더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 면체라는 걸 이제 쓰고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코로 이제 이렇게 숨을 쉬게끔 이제 코털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이제 코로 숨을 쉬게끔 되는데 이제 입으로 숨 쉬면 조금 많이 힘들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코 속을 살펴보자 비염뿐 아니라 코 가운데 뼈가 한쪽으로 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당히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동시에 또 그러니까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비중격 만곡이라는 문제를 또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좀 불편함이 덜 하시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계셔서 불편함이 좀 배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휜 코뼈를 교정시켜 공기가 통할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코로 숨 쉬는 것이 소원이라는 건우 씨의 소박한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펴져가지고 양쪽 면적이 비슷해지는 게 이제 수술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휜 가운데 뼈를 바로잡기 위해 연골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수술의 시작이다. 이게 지금 저 연골을 끄집어낸 거고요. 이거를 겉에서 똑바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똑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환자분 코 안으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꺼낸 연골은 바깥에서 펴서 다시 넣어주는 체외 비중격 수술을 실시한다. 이때 안과 밖을 동시에 펴주기 위해 코뼈 성형도 함께한다. 똑바로 편 연골을 다시 코 속으로 넣어 고정한 후 봉합을 시켰다. 이 돌출됐던 부분들이 많이 넓어졌죠. 제거가 돼가지고 많이 넓어져서 지금 환자분이 호흡이 아주 많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이 휘어져 보이는 겉의 코 모습, 그 부분도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져 보이는 모습이 아주 성공적으로 교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5년째)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수지. 약물 치료를 해봤지만 별 차도가 없어 코 수술을 하기로 했다. 어릴 때 해두는 게 공부하는 데 유리할 거란 생각 때문이다. 그거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코가 감기 걸리면 그냥 콱 막혀버리고 계속 콧물이 이제 줄줄 나오니까 너무 불편해요. 주로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불편해요? 감기가 걸릴 때 학원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콧물 나오니까 그걸 닦아야 되고 쓰기도 불편해요. 오늘 수지가 할 수술은 콧살 축소술. 수지의 현재 코 상태는 어떨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데 이 점막이 평상시에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코막힘을 더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부은 점막 안에 미세한 침을 찌른 후 80도의 고주파 열을 이용해 살짝 화상을 입힌다. 고주파를 이용한 화상을 입은 점막 내부가 아물면서 자연스레 콧살이 작아진다. 고주파 열의 온도가 높지 않아 상처도 쉽게 아무는 편이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다 호전이 되지만 알레르기의 4대 증상인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 중에서 다른 증상들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코막힘이 주로 지속적으로 불편했을 경우는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나 만성적인 점막의 병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면역요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인 이정호 씨도 이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소량씩 주입해서 우리 몸이 알레르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서 그걸 약하게 한 약을 성분을 우리가 추출해서 그걸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걸 면역요법이라고 해요.
면역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양서부터